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에 이어서 독일 통일 마지막 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1990년 7월 1일의 화폐, 경제,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내적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7월 1일에 사회, 경제, 화폐의 통합이 이루어진 뒤에 사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하고의 관세동맹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특히 독일에 있어서 국가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간의 세금, 관세 동맹을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이 되던 1871년에도 관세 동맹이 독일 통일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1990년 7월 15일, 16일에 독일 통일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서독의 콜 수상과 외상 겐쇼 그리고 재무장관 바이겔이 함께 모스크바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소련의 그 당시 수도인 모스크바는 물론 특히 고르바초프의 고향이 코카소스인데 그쪽에 요양원에 가서 묵으면서 머무는 못하고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소련의 입장을 확고하게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 통일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장애가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요양원에 있는 의자도 아니고 통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주 간편한 복장들로 앉아서 회담을 하는 모습이 세계에 방영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독일 통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기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 수상과 외무장관 겐쇼가 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재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중요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재정적인 문제. 그럼 소련하고의 관계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느냐? 동독에 머무르던 43만 군대를 철수해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소련에 가서 머무를 때에 대한 비용, 아마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한 서독의 지원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결정이 됐을 거로 봅니다. 우선 1단계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얘기됩니다. 통일이 된 뒤에 3, 4년 후에 있어서 소련의 군대가 물러가지만은 동독 지역에서는 나토라든지 소련의 적대적인 군대가 머무를 수 없다든지 원자력 무기 같은 것을 주둔시킬 수 없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소련에 대한 안전보장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서독의 총리 콜은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은 유럽의 통일의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자랑하거나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럽 통합 과정 중의 하나로서 독일 통일을 하고 그것은 주변 국가에 모두 이익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역시 강조를 하고, 그리고 겐쇼 회상은 끊임없이 그 당시 소련 회상 세바르드나제를 만나서 안전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소련과 독일은 계속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장애를 없애고 적대적인 국가에 있어서 소련이라든지 동유럽의 관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90년 8월 23일이 되면 동독의 자유선거에 의해서된 인민의회, 거기서 서독헌법 23조에 의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통일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통일하는 방법이 서독헌법 23조가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러이러한 주로 한다. 다른 나머지 주가
가입을 신청하면 받아들인다. 요겁니다. 그 단서 조항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서독에 있는 그 주 이외에 다른 주, 브란덴부르크라든지 작센이라든지 작센 아날트라든지 그런 그 5개 주가 동독인데 그 나머지 5개 주가 가입을 신청하면 받아들인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90년 8월 31일이면 10월 3일에 통일이 되기 때문에 통일되기 바로 33일 전이죠. 33일 전에 베를린에 우리말로 하면 보리스크누라라는 거리인데 거기 궁전에서 동독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의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하고 동독의 국가비서관 귄터 클라우세가 그 국가통일조약에 서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통일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독일 통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기 두 장관들이 악수하고 국가수뇌부들이 뒤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아주 착실하게 이렇게 통일의 과정이 진척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이어서 9월에 가서 서독의회나 동독의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또 결의를 하죠. 동독에 있어서는 독일 연방국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독의회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것을 또 결정을 하고 중요한 통일로 가는 일정이 다 잡혀지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통일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10월 3일에 통일하는 거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통일 기념일이 10월 3일이 됩니다. 통일을 함으로써 이제 동서 진영의 역학관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쪽 경계가 동독인데 그 동독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든지 코메콘이라든지 그런데 그쪽 그 동쪽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군대에서 철수를 하는 거죠. 소련이라든지 동유럽 지역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네들이 한 패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물론 나중에 동유럽 전체가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벗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10월 2일 날 저녁 12시가 되면 바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3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통일이. 수십만 군중이 베를린 의회 앞에서 축하를 하고 폭죽이 터지고 자유의 종이 울리고 깃발이 날리고 베토벤의 환희 음악이 울려 퍼지고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은 독일의 의회입니다. 보통 제국의회라고 해서 독일 제국 시대에 진 그 의회죠. 그 당시는 이게 베를린 장벽이 그쪽에 붙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1918년에 독일 최초의 민주국가가 선포된 지역이다 말이에요. 또 거기는 히틀러가 분리를 넣어버렸던 곳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33년 되면 히틀러가 완전히 집권한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1945년에는 패전해가지고 완전히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지가 돼버렸고 또 1961년에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음으로써 장벽으로 분단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990년 10월 3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됐다. 10월 3일 또 그날에 리하르트 혼 바이체커라는 대통령인데 아주 상당히 지성인이고 형제가 다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로 유명한 집안인데 그분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체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베를린 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대단히 지성적인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독일인은 분쟁을 앞으로는 더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의 통일은 누구에게 강요되지도 않았고 평화롭게 합의했다. 그것은 전 유럽의 역사적 과정의 한 부분이며 민족의 자유와 우리 대륙의 새로운 평화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 독일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소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콜 총리는 독일은 통일로 세계의 평화에 봉사하며 유럽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통일이 금년이 되면 36년이 됐습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도 동서독의 차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근심도 하고 통일이라는 것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아는 통일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서 들은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이 됐는데 동서독의 차이가 해소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놀랍게도 아무리 못해도 갈라진 시간만큼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갈라진 시간만큼이라고 하면 45년에서 90년까지니까 45년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 10년이 더 남았죠.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35년씩이나 됐는데 도대체 아직도 그렇게 안 되면 통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서독에서는 동독 지역에 대해서 세금의 일정액을 보내고 있거든요. 동독 지역을 원조하기 위해서.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서독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돕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그때 45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있는데 하물며 45년을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데 그게 쉽게 같아지겠습니까? 그 말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던 분들하고 사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한스 프랑켈이라는 분인데 연방정치교육국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무부 소속인데 여기서는 분단이라든지 사회문제 그런 거를 정치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정치교육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봐서 기피하려고 그러지만은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치교육을 통해서 윤리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열심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스 프랑켈 박사라고 하는 분이고, 중간에 있는 분은 데틀레프 퀸이라는 분인데 전독일 연구소 소장입니다. 전독일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말하자면 통일연구소죠. 그런데 독일은 통일연구소라고 안 그러고 전독일연구소라고 합니다. 제가 그 통일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1982년에 그 당시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취임 연설에서 박물관을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뜬금없이 총리 취임식에서 무슨 박물관을 짓냐. 그런데 그분은 과연 본에다가 박물관을 짓기 시작했죠. 그 박물관 이름이 다스하우스테어 게시스테 독일 역사의 집입니다. 독일 역사의 집이라는 박물관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통일되던 1990년에는 완수가 조금 덜 됐죠. 통일이 되자마자 박물관이 완성이 됐거든요. 사실은 분단 시대의 서독 역사박물관이 된 거죠. 이 역사박물관에 저도 한 2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역사박물관 들어가면 글자가 크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역사는 지루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는 지루했다. 그래서 내가 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역사가 왜 지루했다고 그러냐. 우리가 앞으로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역사가 너무 고답적으로 어렵게만 했는데 앞으로는 쉽고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 가니까 요양원에서 중요한 회담을 해서 독일 통일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앉았던 그 통나무 의자,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걸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환경단체에서 당을 만들었죠. 녹색당. 세계에서 환경단체 녹색당이 만들어진 게 최초거든요. 독일이. 그 정당 당수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외무장관이 됐는데 외무장관은 슬리퍼를 신고 국회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슬리퍼도 이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를 봤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옛날에 오래된 물건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를 갖다가 흥미롭게 이제 놓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역시 통일조약을 맺을 때 베를린을 옮겨온다. 그래서 본에서부터 베를린을 옮겨왔고, 그럼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자유진영, 서방 세계에서는 동쪽 경계였죠. 독일이라는 나라는 서방 세계의 동쪽 경계 맨 끝에 붙어 있었는데, 그 뒤에 독일이 된 뒤에 헝가리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전부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베를린이나 독일이 거기에 상당히 중심이 됐죠. 원래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베를린 교회의 그 쌍수시라는 유명한 궁전이 있는데 거기가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그 군국주의의 상징 중에서 브란덴부르크 문, 그것이 또 상징이고, 또 1871년에 비스마르크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탑도 거기 있고, 그래서 베를린은 독일의 군국주의 전쟁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1945년서부터 90년까지는 패배와 고뇌의 상징이었고 다시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격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불과 11달 동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바로 이 독일이 90년에 이루어지고 나서는 동서관계가 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성국가에서 벗어나서 유럽연합에 가입이 됐으니까 자유세계라든가 이쪽 서방 진영이 확대된다고 본다면 그것이 이제 깨지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오늘날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평화가 한 30년 지속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면서 다시 유럽의 질서가 아마 어떤 모습이든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이 돼 나갈 거로 봅니다. 독일 통일을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번이 1989년 11월 9일에서부터 그 다음에 90년 3월 18일에 이르는 동독에 있어서 자유선거, 그 다음에 90년 7월 1일에 이르는 동안에 있어서 화폐, 경제, 사회의 연합, 그리고 그 뒤에 다시 3개월을 지나서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독일의 통일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